안녕하십니까, 박순태입니다. 오늘은 인간은 노력하는 한 고통이 있다. 그때 파우스트의 한 장면의 얘기입니다. 나는 문학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데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청년하고 만 20 몇 년을 이제 넘긴 촌노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요즘 우리 사회의 현상을 접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단은 교육에 있어 보니까 상당히 공부도 잘하고 의식이 좋은 사람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할까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성적도 좋고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과 부모님들의 소망으로 의대와 법대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가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봉사하면서 인생을 정말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더욱더 최근 마냥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챗GPT가 나오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전문 직종이라고 하는 그런 직종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라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해석상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자기 전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게 전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머리가 좋고 뭐 그렇더라고 하는 실제 좋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뭔가 하는 것은 어느 기회에 얘기할 수 있겠으나 우선 통상적으로 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IQ가 높고 학교 성적도 좋고 뭐 그렇고 시험도 잘 보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특히 이제 생각해 볼 일이 이제 대략 사람을 분류하는데 IQ와 성적을 가지고 성적도 좋고 IQ도 높고 그런 집단을 석세스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IQ도 안 좋고 성적도 안 좋고 그런 그 히트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IQ는 좋은데 성적이 안 좋은 사람, 그걸 이제 미스 집단이라고 그러고 성적은 좋은데 IQ는 안 좋은, 그걸 에러 집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그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석세스 집단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IQ도 좋고 성적도 좋은 석세스 집단은 특히 그 의학 계통에 지망하는 사람들이 율사 쪽으로 지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정말로 사람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다시 말하면 계속 이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사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의료인들이 상당히 헌신적이고 정말로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세계에 그 모범이 될 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율사 집단이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한 기대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그 율사 집단을 선택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큰 갭이 생깁니다. 대통령 하나 갈아놓고 5년간의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나라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아주 떨어져서 수박이 떨어져 박살나듯 합니다. 정말 안심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차분하니 선진국이 됐는데 어느 날 또 차분하니까 아주 후진국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책임이나 쉽게 말하면 자성의 길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미숙하지요. 졸속으로 일처리죠. 저질스럽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도인가. 뭐 여러 얘기를 거창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들여다봤자 그건 거기가 거짓말이고 맨 그리고 웬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망이 너무 커서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병폐의 늪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괴테 파우스트를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물론 뭐라고 할까요? 악령과 계약을 통해서 인간의 허우적거리는 건데, 결국은 그 인간의 어떤 4대 권한이라고 할까요? 주어진 그 지식 추구 문제라든지 인간 이해의 한계 또는 선악의 어떤 본질 문제, 종교적인 그 구원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승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해서 이제 사랑과 연민과 모든 일어난 일들, 생각지 않게 복잡한 그런 것을 이제 1부와 2부에서 재미있게 엮어나가는 독일 문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적인 문제가 거기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아주 쉽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그 동양, 참 쓸모 있는 동양분을 그렇게 매몰차게 가족을 아주 산산조각 내서 거의 많은 지성인들이라든지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씨의 경우에 이제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전기라고 할까요? 글을 읽어보면 정말로 감탄이 나올 만큼 그 자수성가하고 혼자 공부하고 그리고 중앙대학 법대를 나와서 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시장이 되고 뭐 해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정직하게 살아오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 이제 패배한 후로 많은 압력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재미있어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은 일들이 기어듭니다. 그게 이제 이태원 참사입니다. 정말로 서울의 한 복판에서 159명이라고 그 아주 많은 수입니다. 그 압사로 그것도 무슨 뭐 축구 시합을 보듯이 와 쏟아지는 게 아닌 이태원동의 그 어떤 지역에서 나는 그 이태원에서 좀 살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태원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상당히 그 미 8군의 그 대학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헌책방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뭐 저녁만 먹으면 어슬렁어슬렁 나와가지고 책방에 가면 아주 그 보고에 해당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골라볼 수가 있었고 60년대 초니까 64년 그 무렵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우주인들을 어떻게 운동을 시키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그 운동하는 거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수영은 뭐 1시간 하면 1점, 걷기는 뭐 1시간 하면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점 정도를 따서 일주일 7일을 곱하면 한 30여 점을 따야 그게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량화 하는 방법을 우주인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밥 먹고 산책 나가서 헌책방에 들려서 이것저것 뒤지다 보면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됐던 그런 그 좀 인연이 있는 그런 곳이 이태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지를 돌아서 이제 서울역으로 가는 거, 용산 쪽으로 가는 건 뭐 이렇게 등등 해서 노래도 이제 삼각지 노래, 뭐 배호에 뭐 있는 노래도 있고 그런 그 이태원에서 그런 사건이 났는데 우리 한번 냉철하게 깊이 누군가가 이걸 책임을 지고 용서를 빌고 아니면 물러나야 할 그런 입장인데도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고 잘못했다라는 사람은 없고 무슨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이 어쨌다는 등 뭐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일을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째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가. 이게 우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 아닌가 봅니다. 이것은 무슨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연결된 많은 문제 또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렇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깊이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잡은 그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 잘 보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광주 사태에서
그렇게 많은 희생과 나는 그때 이제 교환 교수로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이제 있는데 2차 대전 당시 체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권을 받아가지고 한 1000명이 자유진영으로 이제 도망을 뭐라 그럴까 나올 수 있은 그런 좋은 계기가 됐는데 그 여권을 만들어줬던 체코 어떤 경찰관이 소련 감옥에 그 여권 만들어준 걸로 따라서 당시 미국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그분 석방운동을 법과대학장이 하는 걸 보고 그 영화를 이제 보여주는데 한국 그 광주 사태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 듣게 아주 그 역시 세계에 저렇게 잔인한 민족이 있나 이런 소리를 해요. 이렇게 쳐다보면 한국 사람이고 광주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꿈틀꿈틀해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확인 사살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이제 홀로코스트 문제도 있고 참 그런 것 때문에 모인 장소에서 또 그런 어떤 걸 하면서 깊이 생각할 문제구나. 나는 그때 이제 보안대 80년대 대학 교수들이 좀 전두환 씨 반대한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서 여러 날 이제 뭐 조사하고 그래서 생각지 않게 그런 경험도 가져와서 민주화 인사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좀 나 같은 경우는 평온하게 어떤 일을 좀 좋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씩 접하고 보면서 우리 역사가 이러면 안 될 텐데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달라지면은 되지 않을까. 물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거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잘하려고 보다 보면 잘 되기도 하지만 모든 일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사심이 끼고 요즘에 흔한 파우스트에 나오는 어린 소녀를 이제 사랑해서 임신하게 만드는 요즘에 그와 같은 어떤 문제가 이제 돈을 탐내 가지고 이제 돈을 한 움큼씩 움켜쥐는 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비슷합니다. 돈 사랑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이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근세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심볼라이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우리가 교육에서 애국자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낼 수 있는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끔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터득시킬 수 있고 머릿속에 남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교육도 이제는 허수아비 교육 그만하고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나라 사랑하는
그래 이제 그 말을 구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종교적인 얘기를 좀 하면 불교의 그 닐바나 사상과 같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